세무법인에는 아마 감사부서가 없을 거고, 이미 다 회계사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마지막에는 되게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초봉 3장 5,500. 저는 회계사 붙으면 제기업 이 직업을 다시 선택할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들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여회계사 사건수첩이라는 그런 책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진짜 회계사님을 한번 모셔봤어요. 일단 회계사님이랑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세무사랑 회계사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무사는 이제 장부 기장이나 이런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이제 회계사는 기업의 그런 회계 감사 같은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님한테 회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랑 주로 하는 일을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회계사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무사들이 하고 있는 뭐 장부 기장이라든가 세무 대리 신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있는데, 회계사들은 보통은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회계 감사 업무나 아니면 텍스, 세무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텍스 업무인데 좀 더 이제 기업에 맞춰진 큰 법인들의 세무 신고를 좀 도와주는 일, 대리하거나 뭐 조정하는 일, 그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회계법인의 부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회계법인의 부서는 일단 감사부서가 있고, 그게 이제 회계감사를 하는 부서 있고, 이제 텍스가 있고, 그리고 제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재무자문부서. 재무자문부서. 이렇게 나눠서 있고, 마지막으로는 회계사가 꼭 가는 곳은 아닌데, 이제 컨설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회계사는 감사, 텍스, 재무자문부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세무법인에는 아마 감사부서가 없을 것 같고, 네, 없어요. 재무자문부서도 아마 저희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하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네, 이제 회계사들은 좀 더 이제 폭이 넓고 4대 법인에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들이랑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주로 하는 일은 세무사랑 많이 다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4대 법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걸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약간 그 대기업, 그러니까 그냥 기업 입사랑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벌이 좀 좋아요. 학벌이 중요하군요. 회계사. 꼭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이미 다 회계사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누군가를 붙이고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시험을 다시 뭐 법인마다 다시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꼭 학벌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나이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대체적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동기들이 정말 다양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네. 뭐 빨리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가고 들어오니까 네. 뭐 빠르면 23살에도 올 수 있고 23, 24세 빨리 들어올 수 있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시고 좀 시험이 잘 안 풀리셨다 아니면 늦게 시작하셨다 이런 분들은 사실 30 후반대도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30 후반이 되시면은 좀 나이에서 불이익이 많으니까 학벌이 많이 좋거나 그러시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인맥이 있으시거나 그래야만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계법인 그 업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업계가 상당히 시장이 좋다 이러면은 나이가 많아도 데려오는 거고,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이러면은 면접도 압박 면접이고 칼같이 나이를 자르고, 이게 이제 매년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회계사여야 되고, 그리고 학벌을 조금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는 다양한데, 이제 만약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면 뭐 이전에 다른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학벌이 좋으시거나 좀 이런 뭔가 특출난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회계사를 그 해에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많이 뽑아야 되면 이제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운도 좀 따라야 하는 거예요. 대기업 입사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대기업 입사를 좀 해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회계사를 몇 살에 합격하신 건가요? 저는 23살에 합격한 걸로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23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23살에 세무사를 합격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빨리 합격하신 편인데, 일단 그 나이에 회계사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런 계기가 있나요? 일단 근데 제가 회계사를 공부하기 전에는 회계사가 뭐 하는지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그냥 회계를 한다 정도는 알았지, 네. 회계사가 무슨 일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네. 회계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알았지만 네.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해보면 네.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진짜 멍청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빨리 네. 뭔가 정해야겠다. 정해서 하나를 파지 않으면 네. 더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를 이제 둘이 갔잖아요. 저희 둘이 그렇죠. 갔잖아요. 같은 저희 동문이죠. 갔는데 네. 생각보다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원래는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네.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생각보다 잘하고 회계도 좀 잘은 모르지만 재미있다. 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이제 다른 애들은 인문계에서 많이 오는 애들이 많으니까 네. 그 친구들보다 회계를 먼저 배웠다는 게 좀 어느 정도 강점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시험을 쳐보면 다른 애들보다 잘하니까 그럼 나는 회계사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근데 좀 빨리 시작하는 이유는 네. 제가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해야 머리가 빠릿빠릿해서 빨리 붙지 않을까. 그쵸. 군대를 갔다 오면 막 많이 까먹으니까 그쵸. 좀 빨리 시작해야겠다 라고 해서 빨리 시작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군대를 가시기 전에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군대 가기 전에 합격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은 그럼 공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1학년 끝나고 네. 이제 12월에 종합반을 시작을 해서 네. 1년 뒤에 1차 시험을 봐서 어떻게 거의 끝자락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행히 잘 붙어서 그 다음 해 2차에 4과목을 붙고 그 다음 해에 이제 한 과목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은 회계사 1차가 몇 월이죠?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 4월? 3, 4월이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5월인가? 2차가 6월인가? 2차 6월, 그쵸, 2차 2차 6월인가? 6월이죠. 그러면은 좀 제가 12월에 시작해서 한 3, 4개월 공부. 노. 12월 시작해서 다음 해에 3, 4월. 그러니까 다다음 해에 3, 4월인가? 다다음 해에 3, 4월. 3, 4월 만에 1차를 붙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다다음 해에 3, 4월. 그러면은 여기가 1년 3개월 정도고, 그러면은 2차 4과목 합격까지 한 1년 6, 7개월이 소요되신 거네요? 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네, 빨리 합격하셨는데 혹시 그런 특별한 공부법이나 아니면 나는 진짜 합격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해봤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일단 제가 1차를 시험 보기 전에 제 친구들은 다 군대를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수의 진이 된 거예요. 제 친구들은 어떻게 되든 일단 군대에 가면 시간만 지나면 군대에 전역해서 돌아오는 건데 저는 1년을 그냥 순순히 다 버리고 네. 그냥 회계사도 1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배수의 진을 쳤다는 생각으로 좀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한 3개월 전부터 점심 저녁 시간 각각 10분 안에 끝내고 들어오고. 점심 저녁으로 10분 안에요? 근데 그렇게 좀 마지막에는 되게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에는 양이 되게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험을 붙는다고 해서 평생 이걸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붙을 생각만 하고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제 공부할 때 최종 목표는 뭐였냐면 이 많은 책들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한 회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일 동안 전부 이 책을 다 한 회독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2주일 동안만 기억할 수 있으면 시험 보는 날에는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제 기억으로는 아마 2주 정도? 2주를 잡고 했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1회독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미리 많이 읽어놨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10회독 이상이 무조건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10회독 이상 넘어서 빨리 2주일 안에 읽을 수 있고 그러면 2주 동안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험 보러 가면 되는 거예요. 되게 공부법 같은 경우는 세무사랑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세무사도 필독수가 너무 중요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일 정도 내에 전과목 1회 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실 또 이제 직업하면 또 전문직이고 이제 연봉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찾아봤어요. 뭐 회계사 연봉 이렇게 치니까 나무 위키에 그 수습 1, 2년 차, 뭐 시니어 매니저, 뭐 시니어 매니저 이렇게 다 연봉이 쭉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습 1, 2년 차가 2019년 초 기준으로 초봉 3전 5,500, 성과금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정확한가요? 저도 이제 2019년 초에 1, 2년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성과급 포함이라서 이제 성과급이 법인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달라서 저게 맞을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다.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근접하다 이거네요. 뭐 여기 세전 5,500에서 업다운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아마 네. 저거보다 조금 아래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혹시 현재 몇 년 차이신가요? 저는 이제 3년 차입니다. 3년 차요. 그러면은 회계사는 수습이 2년인가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2년이라고 보면 되긴 하는데 네. 1년 마친 사람하고 2년 마친 사람하고 각각 그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 마친 사람은 이제 정말 한국공인회계사의 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고 2년을 마친 사람은 이제 외감 등록을 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감이라는 게 이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 외감법에 의해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들을 감사를 하려면 외감 등록을 한 회계사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3년차 회계사신데 혹시 받으시는 연봉에 비해 업무 강도라든지 워라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전문직이라면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도 뭐 사자 직업은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듣는데 그 어릴 때는 이제 좋은 직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6시에 퇴근하고 주말에 쉴 수 있고 연봉도 많이 받고 뭐 그냥 저는 초봉이 1억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회계사 붙으면 제규어 자동차를 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일단 업무량은 굉장히 많고 돈은 뭐 그냥 단순히 대기업 기본급에 비해서는 많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이 주는 만큼 일도 많이 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워라밸을 꿈꾸시는 분들은 회계사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다. 네,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저희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구독하고 계시는데요. 회계사를 이제 꿈꾸시는 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그런 현실적인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건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회계사라는 직업을 좀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했어요. 너무 일이 힘들고 또 그에 비해 연봉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사이에 연봉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연봉이 많이 올랐답니다. 신외감법이 도입되면서 이제 지정 감사를 많이 받게 됐는데 회사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업계가 좀 살아나는 것도 있었고 또한 이제 특히나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실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이제 복직을 하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 회계법인에 일이 없어서 복직을 안 시켜주는 거 아닐까 뭐 그런 걱정도 쓸데없이 했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재무관리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풋옵션이라고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을 뭐 한 50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면 회계사는 저를 회계법인의 연봉으로 팔 수 있는 권리 언제든 그걸로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최저한이 회계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만큼 그러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빛을 발하는 자격증입니다. 안 좋은 상황일수록 역시 그런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사자
직업의 그런 메리트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몰랐는데 아, 코로나를 계기로 연봉이 오르면서 연봉도 오르고 네. 연봉도 오르고 실직자들이 많아지면서 실직자들도 많은데 어떻게 일할 자리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직업을 그럼 다시 이제 회계사님이 인생을 살아서 이 직업을 다시 선택할 기회가 온다면 혹시 또 선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른 기회를 준다면 네. 좀 더 편한 직업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방금 전에 1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서 왜 다른 직업을 이미 회계사가 된 거 회계사로 살아야 되지만 네. 굳이 회계사가 아닌 상황이라면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적당히 살아갈 생각으로 적당히 살아갈 생각으로 다른 직업을 어떻게 정하지 않았을까. 그럼 지금은 적당히 살고 계시는 건 아닌 거네요?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치. 지금은 적당히는 지금은 아니고 적당히보다 조금 위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다음 생에는 아예 완전 적당. 찐 적당히 아, 그냥 딱 6시에 칼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적당한 월급을 주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그럼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이래서 다들 공무원을 그러니까 딱 공무원인데요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다음 인터뷰는 공무원분에게 한번 오. 물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